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선택은 하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결정장애, 우울증 증상일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결정장애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사용이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선택을 상대적으로 결단력 있게 잘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조금 작은 선택들도 주저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례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는 간단한 고민에서부터 조금 더 큰 퇴사를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 아니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까지 여러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독 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 역시도 좀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이제 결정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 너무 이제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고요. 음. 혹은 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두려운 음. 그런 마음 때문에 선택을 못하기도 하죠. 음.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우울증도 이 결정장애의 중요한 이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래 좀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다, 이전부터 그랬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완벽주의 같은 성격적 요인에서 더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 라고 한다면은 이 우울증의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동훈이처럼 선택을 잘하던 사람이 못하게 됐다 라든지 저처럼 선택을 원래도 좀 못하던 사람인데 더욱 유독 못하게 됐다 라면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에 indecisiveness,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이라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 우울증은 아니지만 유독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경향이 심해졌을 때는 우울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나갈지 모르겠는데 indecisiveness 해서 항상 이거를 절었어요. 네. decisiveness 해서 되게 길거든요. indecisiveness. 네. 그래서 어려웠던 좀 기억이 납니다. indecisiveness. 그렇다면 우울증에서 왜 이렇게 선택을 하기 어려워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선택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한 선택이 정말로 좀 맞는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우울증의 특징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기분만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포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갖춘 어떤 조건들이나 미래에 내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느 선택지를 봐도 전부 부정적인 쪽만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정해도 저걸 결정해도 결국에는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고 결국에는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했다 잘 안 됐던 것들만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안 되겠지. 이런 생각에 또 선택을 잘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좋은 선택들도 있었을 텐데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억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떠오르게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치 판단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택을 한다라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고르면 되는 거다. 그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들을 필요로 해요.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둘지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냐 취업이냐 라는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래에 어떤 쪽이 나한테 더 유리한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인생에 어떤 쪽이 조금 더 부합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서는 기분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런 복합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들을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이마 앞쪽에 있는 뇌 부위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가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가치 판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결정 장애를 보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공부를 한다 그래도 내가 진짜 무슨 공부를 할지, 그렇죠. 네, 취업을 한다 해도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할지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치 판단 역시도 어려워지니까 선택을 못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평상시라면은 이런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될 텐데, 우울증이 돼서 뇌 기능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생각했는데 다음번에 뭘 생각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네. 뭔가 우리가 매끄럽게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성취나 보상에 대한 그런 의욕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도 의미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뭐해? 그거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떤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퇴직해서 쉰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좀 나아진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우울증에서는 기력들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혹은 밖에서 볼 때는 선택 자체를 못한 것처럼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월슬리스네스, 그러니까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뭘 해도 이게 어떤 가치가 없을 것 같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나의 상태보다 뭔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날에 다가올 어떤 결과들이 전부 다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 의미가 없는 것들 뿐이니까 네, 선택을 더 할 수가 없겠네요. 정리하자면 가치 판단 과정 자체도 잘 안 되고 또 부정적인 결과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아예 어떤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우울증 상태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발현되게 되면 또 이 자체가 우울감에 영향을 줘요. 내가 어떤 선택도 내리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자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무기력에 더 빠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울증일 때는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증상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겠죠. 네, 그래야 좀 자책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으실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중요한 고민, 이 선택을 앞두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선택은 좀 미루시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 급하게 선택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기분이 나아지고 이런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셨을 때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이로운 선택일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미루시라고 해요. 뭐 당장 결정 내리기 어렵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쪽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단 하고 있는 걸 조금씩 해나가면서 조금 더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어떤 판단들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도 재활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런 큰 선택들을 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당장 공부를 할까 취업을 할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심리 상태에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고민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우울증의 경우에는 당장 선택을 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선택을 해보고 또 어떤 결과들을 얻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상대적으로 작은 선택, 아까 말씀드린 점심 식사 메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도 정말 정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어떤 작은 선택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또 내가 삶을 어떤 내 의지대로 좀 끌고 나가고 있다는 통제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든 분명히 기회비용이 있고 잘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잘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예, 이후의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팁이 될 수 있겠어요. 의식적으로 근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안 된 게 하나 떠오른다면 잘 된 것도 하나 떠오른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의식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 선택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네, 저희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이 음.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